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후달리는 그레이스케일. 느긋할 줄 알았던 대형 고래들이 왜 이러지? 대형 고래라고 하면 펀드들을 이야기하죠. 최근 여러 펀드들의 움직임이 왜 이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EC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그레이스케일이 비난했다. 신기했다. 니들 이미 알고 있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싶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현물 ETF가 예정보다 더 느리게 통과될 것 같으니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비난한 상황이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레이스케일 니들 현금 많잖아. 그쵸? 그레이스케일은 코인 시장에 초기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였고 지금은 정말 큰 액수의 돈을 운용하고 있죠. 이런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CEO가 최근 다양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다. 두 번째,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존버에 들어갔고 뭔가 새로운 것, 이를테면 디파이 같은 것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과연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 내가 볼 때는 이렇다. 이 말의 뜻에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층이 적어졌다. 짜잘하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야 고정상수라서 패스. 두 번째, 단기적 수요로 시장을 보지 말고 기존 투자는 묻어두고 새로운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죠. 뭔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코인 시장의 사이클과는 다르게 진짜 중장기적 투자를 한다고 했다. 불안하게 니들 왜 이래? 그죠? 이 말의 뜻은 중장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단기적으로는 또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불안하게 왜 이러냐라는 말의 뜻이 이 중장기적 투자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원유를 이용한 투자 상품들이 있지만 선물 기반의 ETF랑 현물 기반 ETF는 투자의 성과가 좀 다르다. 현물 기반의 원유 지수는 5년 총 수익률이 61%, 선물 기반의 원유 지수는 마이너스 38%. 원유만 그렇냐? 다 그렇다. 그렇다면 선물 ETF는 아무도 장기 보유를 안 하겠는데 당연하다. 선물은 그냥 변동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기본 투자는 장기 보유다. 비트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고 회사도 돈을 벌기 어렵다. 물론 얘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말도 있지만 선물 기반의 ETF가 있으면 랠리를 하기가 좀 힘이 든다. 특히 기존 코인 현물보다 선물 기반의 ETF에 훨씬 더 많은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심해진다. 현물 기반의 원유 지수는 5년 동안 61%, 어쨌든 수익이 난 거죠. 선물 기반의 원유 지수는 마이너스 38%,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ETF는 모두 단기로 투자를 하겠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선물은 변동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강하게 오를 때, 이때부터는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 내가 이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현물 ETF는 결국 현물을 사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내리는 것에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린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물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니켈에서 사건이 한번 터졌죠. 중국 기업 하나가 추정하기를 5조에서 한 7조 원 정도를 니켈 하락에 투자를 했습니다. 니켈 하락에 선물 투자를 했는데 니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마진콜이 뜬 거예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몇 배가 올랐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선물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변동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게임스탑 사건도 그렇고 이번 니켈 사건도 그렇고 한번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면 숏 포지션도 마진콜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물 때문에 비트 가격이 무조건 안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의 기본 투자는 장기 보유죠.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가격 상승분을 모두 또 수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커진 겁니다. 비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모이지도 않고 회사도 돈을 벌기 어렵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선물 ETF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현물보다 선물 기반의 ETF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 상승이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잠시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기존의 차트 사이트들이 모바일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시인성이 떨어진다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단에는 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두 종목은 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차트로 띄워놨습니다. 가운데는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코인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의 차트를 상시 확인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아래는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중요하다 싶은 뉴스는 터치를 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차트를 볼 때도 뉴스와 차트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뉴스 사이트 들어갔다가 차트 사이트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됐던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럼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해 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를 올려둘 테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선물 ETF의 경우 비트를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지향하는 바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 그죠? 선물 ETF는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맞고, SEC가 현물 ETF를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제일 근원적인 이유는 SEC는 손안대고 선물에 의해 가격 변동성을 제한시켜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물 ETF를 통과시키더라도 최소한 SEC는 힘의 균형이 맞기 전까지는 이걸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격 변동폭을 자꾸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점점 안 하게 하고 천천히 가격이 흘러내려서 연착력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어쨌든 코인이 계속 성장할수록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힘의 균형이 맞기 전까지는 선물 ETF는 최대한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금리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많은 자산 시장들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올랐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지속되고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단순히 금리를 올려서 풀렸던 돈을 걷어들이면서 천천히 거품을 빼는 게 보통의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다라는 겁니다. 0.5%포인트 올리고 유동성 흡수한다. 5월 대긴축 예고한 FED. 어라? 그렇다면 내가 만약 기관 투자자인데 비트 직접 투자는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까? 때마침 비트 ETF 선물이 있네? 이런 상황을 그레이스케일은 만들고 싶지 않은 거다. 그죠? 지금 어쨌든 코인이 핫한데, 그리고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면 이제 자산 시장들이 다 일제히 하락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선물 ETF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게 보통의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금을 밀어 넣으면서 시장이 상승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만들지 않고 싶다라는 겁니다. 올해 초 브릿지워터 캐피탈은 전부터 크립토 펀드를 올 상반기에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투자 금액 분배 자체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스몰 슬러그. 그런데 이 뉴스가 다시 나온 거다. 이제 진짜 초읽기인가 정도로만 보자. 브릿지워터 캐피탈은 굉장히 큰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헤지펀드가 올해 상반기에 크립토 펀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 분배는 적을 거다라는 건 자기들이 운용하는 돈에서 아주 일부만 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이 어떤 전략으로 크립토 펀드를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얘들은 브레븐 하워드사의 투자 전략, 마샬 웨이스의 투자 전략과 유사하게 갈 거라고 예고했다. 그럼 얘들의 투자 전략을 한번 리서치해 보는 게 필요하다. 브레븐 하워드사의 투자 전략과 마샬 웨이스의 투자 전략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브릿지워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연쇄적으로 주식과 각종 금융상품들이 개작살 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얘들이 작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투자상품들 개작살 날 거라고. 파월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5월 금리 인상. 그죠? 인플레가 이미 기예고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 물론 적은 돈으로 해본다고 들어와도 무슨 전략인지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각종 금융상품들이 개작살 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방에 베팅하겠다라는 걸 약간 우회해서 돌려서 말하고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브릿지워터 캐피탈에서 운영하는 큰 돈의 아주 일부분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상승의 투자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하락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도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플레가 계속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럴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래들이 이제 점점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대로 빨리 현물 ETF를 승인시키고 싶어 하고 다른 헤지펀드나 투자사들은 선물 ETF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A와 B 이런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서 A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B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등의 전략을 미리미리 짜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해서 큰 손실이 나지 않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회의님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커뮤니티 주소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시고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신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최근 문의가 정말 많아졌는데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재 호가의 지정가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정가도 주문을 넣는 순서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타이밍을 놓쳐서 체결이 안 된다거나 시장가로 체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초보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처음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설치는 어떻게 하고 API 트레이딩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시자에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